갱신형 보험은 비갱신형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혹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갱신형 보험은 36세 남성 직업급수 1급 기준으로 갱신형으로 가입한 42,805원 보험에 10년 뒤 갱신되면 96,131원, 20년 뒤면 227,807원, 30년 뒤면 486,634원, 마지막으로 50년 뒤에는 매달 137,7,542원까지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이 보험을 쭉 보장받고 싶다면 80세던, 90세던, 100세던 평생 내야 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반면 비갱신형 보험은 동일한 보장으로 13만 5,224원만 내시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는 설계사입니다. 요즘 경기 솔직하게 많이 어려우시죠? 지출 하나 늘린 것도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제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거나 다치는 순간 경제적인 타격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모든 분들은 보험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지만 막상 보험료가 너무나도 아깝고 과도하게 어떻게 보험료가 나가다 보니 줄여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처럼 돈이 빠듯한 상황 속에서 이건 무조건 갖고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2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보험 전문가들도 보험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정말 깐깐하게 비교하고 고민 끝에 진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만 가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보험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불필요한 보험은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걸 더욱 확실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나 막연한 믿음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한 달에 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걸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고 하면은 2,400만 원, 30년 동안 납입을 한다고 하면은 3,600만 원입니다. 결국 2,400만 원짜리 물건을 20년 할부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입을 하실 건가요? 충분히 비교해보고 고민해보고 공부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 보험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반대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복잡한 내용은 그냥 싹 다 빼고 정말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진짜 인생을 살면서 정말 꼭 필요한 보험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시청하셔도 앞으로는 보험 가입에 실패하시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반복하는 번거로운 일이 없게끔 제대로 된 정보로 혼자서도 가입할 수 있는 꿀팁을 전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주변에 보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영상 공유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험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보험이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아마 10명 중에 9분은 실손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실손보험이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고 기본이 되고 꼭 가입해야 할 보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다치거나 아팠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셔야겠죠. 치료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겠지만 기왕이면은 부작용도 적고 더 좋은 치료도 받고 싶을 때고 몸도 아프니 좋은 것도 먹고 싶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고 돈만 있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일을 아예 못 하실 수도 있으니 휴직을 하시거나 퇴직을 하셔야 할 텐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소득이 끊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도 필요하고 대출금도 갚아나가야 되고 자녀 교육비도 필요하고 이외의 고정 지출들도 다들 있으실 겁니다. 만약 집안에 한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은 가정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4천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병원에서 나온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인 거죠. 지금 저에게 당장 단 한 개의 보험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실손보험을 선택할 만큼 정말 중요한 보험입니다. 근데 이러한 보험이 실제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로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 자료를 보신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24년 말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으로 1.6조 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보험회사가 손해를 본다는 뜻은 반대로 소비자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만큼은 꼭 가입하라는 말이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에는 내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갱신주기가 다른데요.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어 100%를 보장하고 갱신주기는 1년에서 5년, 2세대 실손보험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자기부담금은 10%에서 20%이며 갱신주기는 3년 또는 1년 갱신이며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3대 비급여는 30% 자기부담금이 있고 갱신주기는 1년 갱신, 마지막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갱신주기는 1년 갱신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보신다면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는데요. 급여에서 공단 부담금은 국가에서 내주고 본인 부담금 188만원과 전액 본인 부담금 1만원, 그리고 비급여에서 50만원까지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총액 804만원에서 56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39만원은 내가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보험보다도 1순위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보험이 실손보험입니다. 보험료도 정말 합리적인 것이 10살 기준으로 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30세는 만원 초반대에서 만원 중반대, 40세는 만원 중반대에서 2만원 초반대, 50세, 60세는 저렴한 회사로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3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급여와 비급여, 상해, 질병 모두 각각 5천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3대 비급여 특약인 각각의 항목마다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의 한도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에는 정말 큰 안정장치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자기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2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금액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중대질병에 걸려서 5천만원이라는 병원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5천만원이 병원비가 전부 급여라고 했을 때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은 급여 자기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만 자기부담금일 테고 나머지 4천만원은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1천만원이 아닌 200만원까지만 내게 되고 남은 4,800만원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내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보험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만능 같은 든든한 실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다들 공감하실 만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갱신령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갱신되는 보험 때문에 전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버티다 해지까지 고려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가입하셨던 1세대, 2세대와는 다르게 자기부담금도 많아지고 추후 실손보험의 공백에 대안으로 3대 진단비 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종합보험에는 크게 3대 진단비와 함께 치료비, 수술비, 그리고 각종 가성비 특약들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종합보험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3대 진단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에서 중대한 질병으로 암, 뇌,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암, 뇌, 심장이 다른 부위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보시는 자료처럼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사망 확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진단을 받으면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지금 당장 암에 걸린다고 하면은 대출금에 아이 교육비며 카드값이며 여러가지 고정 비용 등에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암 환자의 생존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의료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꾸준하게 건강검진으로 인해 조기에 발견하고 암 치료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으며 결국에는 돈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고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보험 암보험인데요.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암에 걸렸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치료비와 그에 맞는 비용이 가장 큰 1순위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암 진단비를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암 진단비는 크게 일반암과 유사암, 소외감과 고해감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범위를 보장하는 암 진단금이 일반암 진단금입니다.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놓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을 일반암 진단금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일반암 진단금의 20%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으시며 유사암은 무조건 최대치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일부 회사에서는 유사암 진단비를 체증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체증형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5년마다 10%씩 체증되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유사암이 정말 중요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약들을 챙기시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암 진단금을 가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간혹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하실 때 4가지 암이 아닌 추가적으로 대장전망내암이나 비침습 방광암 등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곳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며 소외감도 생식기암이라고 분류하여 일반암 진단비의 20%, 40% 이런 식으로 일부만 지급하는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곳들은 꼭 피하시고 유사암은 딱 4개의 암만, 소외감은 일반암의 100% 지급하는 회사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단금 다음으로 요즘 정말 중요한 게 치료비라는 항목이 나왔는데요. 암 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까지 모두 보장하는 암 주요 치료비가 있고 급여에 전액 본인 부담 급여와 비급여만 보장을 하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다른 말로는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치료비 항목에서는 암의 진단이 되고 수술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핫해진 중입자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가입 금액을 매년 10년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0년보다 더욱 오랜 기간인 보험이 끝나는 만기 시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도 출시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가입하고 암에 진단이 되어 10년간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셨다면 매년 2천만 원씩 총 2억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항목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와 약물 치료비 그리고 중입자 치료비를 각각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0대 여성 직업급수 1급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한다면 암 진단금 5천만 원과 유사암은 체증형으로 20%인 1천만 원,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유사암 주요 치료비는 최소 금액으로 설정을 해드렸으며 비급여 치료인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는 연간 1회한 10년 만기형이 아닌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성으로 2천만 원을 넣고 하이클래스 약물 치료비는 3천만 원, 중입자 치료는 5천만 원까지 구성을 한 설계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암의 진단을 받는다면 5천만 원의 진단금에 비급여 약물 치료를 진행했을 경우 주요 치료비에서 2천만 원, 약물 치료비에서 3천만 원 지급받고 총 1억을 수령할 수 있고 중입자 치료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추가로 5천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클래스 주요 치료비와 약물 치료비는 매년 반복 보장이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서 암에 대해서는 정말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보장은 이 정도만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적어도 비용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뇌와 심장에 대한 진단금과 치료비도 중요한데요. 뇌와 심장은 뇌혈관 진단금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으로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뇌출혈과 뇌졸중만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뇌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뇌혈관 질환의 장애 같은 부분은 전혀 보장이 안 되며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경미한 질병도 조기에 발견되고 많이 발생되는 질병인 만큼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진단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협심증과 급성심근색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뇌와 심장도 마찬가지로 치료비 항목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항목으로 가입을 하여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질환에 대한 수술비만 준비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더 폭넓은 순환계 질환 치료비를 가입해서 더 넓은 수술, 혈전 용해, 혈전 제거, 중환자실 입원까지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의 범위만 살펴보자면 이렇게 분류가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 코드의 수술을 보장을 해줬다고 하면은 순환계 질환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물론 류마티스 심장질환부터 시작해서 부정맥,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에 대한 정말 많은 부위와 혈관질환 그리고 기타 합병증까지 폭넓게 보장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술뿐만이 아니라 혈전 용해나 혈전 제거 그리고 중환자실 치료까지 모두 해당이 되고요. 40세 여성분들 기준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령으로 했었을 때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을 넣어주시고 특정 순환계 질환 치료비까지 넣으신다고 하면은 진단비는 최초 1회암만 지급받고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매년 반복적으로 연간 1회씩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비와 3대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까지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은 정말 90%는 제가 봤을 때는 완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 있게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좀 더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수술비 특약까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 건당 진료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5.9%씩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으며 의료기술도 점점 다양해지고 신의료기술들도 나오면서 비용이 점점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실손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4세대 기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인 상황 속에서 3천만 원의 고액의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수백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수술 시에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입원한도 5천만 원이 아닌 통원한도 20만 원, 25만 원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 거의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할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를 추가하시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수술비의 종류라고 하면은 일반상의 질병 수술비부터 1호종 수술비, 64대, 119대 같은 N대 수술비, 그리고 1구종 수술비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상의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가입 한도가 조금 아쉽고 64대나 119대 같은 N대 수술비는 질병 코드에 부합을 해야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좁고 1구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 수가 코드인 ADRG로 보장을 하다 보니 보상 지급이 명확하지만 비급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나 비급여나 상관없이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수술의 정의에 부합을 한다고 하면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호종 수술비를 메인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렴하지만 큰 질병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높은 특약들도 존재하는데요.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가족 일상 배상 책임보험 같은 필요에 따라서 구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꼭 필요한 실비보험 그리고 3대 진단비를 포함한 종합보험까지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꼭 필요한 보장에 다 넣어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은 사실상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을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실질적인 꿀팁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가입하신다고 하면은 똑같은 보장을 남들보다 훨씬 비싸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꿀팁은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처음 보험을 가입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흔들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갱신형 보험이 처음에는 비갱신형보다 훨씬 저렴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월 보험료만 보고 이게 더 싼데? 라고 선택을 하시기 쉬운데요. 보험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큰 그림을 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6세 남성 사무직 1급 기준으로 갱신형 보험을 42,805원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해 보이지만 10년 뒤 갱신 시점에는 96,131원, 66세 때는 갱신되면 486,634원, 76세 때는 83,574원, 86세 때는 무려 137,7,542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즉, 갱신형 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보장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90세든 100세든 그 시점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반면 비갱신형의 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135,244원으로 갱신형보다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납기간이 20년 납입이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추가 보험료 내실 필요 없이 90세까지 100세까지 쭉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총 납입 보험료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해지는데요. 비갱신형 총 납입 보험료는 3,245만 8,560원이 나오고 갱신형 보험의 총 납입 보험료는 86세까지 보장을 받았다는 기준 하에 3억 6,737만 9,160원, 즉 두 상품의 총 납입 보험료의 차이는 무려 3억 3,492만 600원이라는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이걸 보시면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물론 내가 짧은 기간 동안만 강하게 정말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갱신형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보험을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가져갈 목적이라고 하면은 과연 갱신형이 맞는 선택일까요? 정말 비갱신형과 갱신형은 글자 한 글자 차이지만 그 한 글자 차이가 3억 원이 넘는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가능하면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납입면제가 있는 상품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한데요. 납입면제란 보험회사에서 정한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앞으로 내가 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암, 뇌, 심장 같은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이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30세에 20년 납입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했고 40세에 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납입면제가 있는 상품이라고 하면은 남은 10년 동안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기존 보장이 그냥 쭉 유지가 됩니다. 즉 내가 보험료를 안 내도 내 보험 안에 있는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뜻이고, 쉽게 말하면은 보험회사가 나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납입면제가 없는 상품이라고 하면은 40세에 암에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남은 10년 동안 내가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중대질병이 걸리면은 치료비도 부담되고 생활비도 걱정되지만 보험료까지 계속 내야 한다면은 진짜 너무 힘들겠죠. 요즘은 납입면제가 포함된 상품들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전에는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이 납입면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꿀팁은 납입기간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설계를 볼 때 월 보험료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납입기간이 짧으면은 월 보험료가 올라가고 납입기간이 길면은 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년 납입처럼 길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싸 보여도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으로 36세 남성 90세 만기 기준으로 설계를 했었을 때 20년 납입은 13만 5,244원, 30년 납입은 11만 61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30년 납입이 훨씬 저렴하고 좋아 보이겠죠. 하지만 총 납입한 보험료를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20년 납입의 총 보험료는 3,245만 8,560원, 30년 납입의 총 보험료는 3,998만 1,960원, 즉 752만 3,400원이라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30년 납입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은 총 753만원 정도를 더 내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가끔 이거를 부동산에 비유해서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험과 부동산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가치의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보험은 시간이 지나도 내가 낸 보험료가 가치 상승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은 가능하면 20년 납입 정도로 정리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꿀팁은 기본형이 아닌 무해지형으로 가입을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정말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는 포인트입니다. 기본형과 무해지환급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입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환급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점인데요. 즉 기본형은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이 일부 있지만 무해지환급형은 중도 해지 시에 해지환급이 없습니다. 대신 무해지형은 해지환급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 보험을 오래 유지할 생각으로 가입하는데 내가 중간에 해지할 계획이 없다면 굳이 더 비싸게 기본형으로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만기 시점에는 둘 다 해지환급이 0원인 구조가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무해지형 총 납입보험료는 3,718만 4,160원, 기본형의 총 납입보험료는 4,914만 720원, 차이는 무려 1,195만 6,560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형태만 다르게 선택했을 뿐인데 보험료가 약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내 상품이 기본형인지 무해지 환급형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건강고지 할인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최근 들어 진짜 정말 많이들 활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요즘 보험은 예전처럼 건강하면 그냥 일반 조건으로 가입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더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구조가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중대질병 등 이력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반 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건강고지 할인형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을 가입했을 때 일반형이 보험료가 13만 3,201원이 나왔다고 하면은 건강고지 할인형 보험료는 8만 4,690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총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은 무려 1,164만 2,640원이라는 차이가 나게 되는 셈입니다. 즉 내가 평소에 병원도 잘 안 가고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형으로 가입하실 게 아니라 건강고지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전에는 내가 건강고지 대상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꿀팁은 바로 만기 선택인데요. 만기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을 몇 세까지 보장을 받을 것인지 정하는 건데 여러분은 보험 가입하실 때 보통 몇 세 만기로 설정을 하셨나요? 요즘 워낙에 100세 시대란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 100세 만기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 앞으로는 더 오래 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110세, 120세, 심지어는 종신형으로까지 가입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신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보험 만기는 90세 만기로 하셔도 정말 그냥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면은 2070년이 되어서야 남녀 평균 수명이 90.9세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92.5세로 조금 더 높지만 남성은 2070년이 되어서도 평균 수명이 89.2세밖에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요즘 흔히 듣는 100세까지 산다더라, 앞으로는 11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통계 기준과는 맞지 않은 정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국가통계 포털 자료 어디를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100세, 110세, 120세까지 생존한다는 근거 내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무조건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90세 만기로 설정하셔도 현실적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 아이 보험은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길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유 있게 가져갈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제 나이처럼 4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과연 100세까지 만기가 정말 꼭 필요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한 번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40대, 50대, 60대 고객님들이라고 하면은 과연 100세 만기가 정말 의미가 있는지도 더더욱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결국 보험은 내가 알고 가입을 하느냐, 모르고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정말 큽니다. 이렇게 국가 통계 자료처럼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길수록 좋다라는 말만 듣고 가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손해를 보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6가지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어렵고 헷갈리시죠?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전부 부합을 해야 하고 내가 평생 가져가는 보험인 만큼 후회 없이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6가지 꿀팁들을 전부 다 모은 100점짜리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3대 진단비와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치료비, 그리고 수술비와 가성비 특약까지 모두 넣어드렸으며 납입기간은 20년 납, 무해지환급형, 90세 만기, 비갱신형, 납입면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품들로 비교를 해드렸고 건강하시다는 조건 하에 10년 무사고형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성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10세 기준으로 I회사가 가장 저렴하며 보험료는 59,473원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뒤로 20세는 D회사가 71,664원, 30세는 D회사가 98,844원, 40세, 50세, 60세는 전부 I회사가 108,540원, 117,552원, 121,525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30세 기준으로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을 한꺼번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만원대에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기준을 보시고 건강하신 분이 한 달에 보험료를 20만원, 30만원씩 내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꼭 느끼시고 점검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실손보험과 함께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특정 순환계 질환 치료비, 상해 질병 종수술비, 각종 가성비 특약들만 딱 넣으시고 유지만 하시면 정말 훌륭합니다. 100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특약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만큼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많아진다. 든든하니 정말 아파도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불필요한 특약만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험료만 비싸고 정작 아팠을 때에는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보험금으로 몇 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소수 같고요. 오히려 내가 살면서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보험료만 계속 납입한 셈이 되는 거고 그냥 버려지는 돈인 겁니다. 보험은 이번 달만 내고 끝나는 돈이 아니고요. 다음 달, 내년,
내후년 그리고 10년 뒤에도 계속 꾸준히 납입을 해야 하는 돈입니다. 한두 번만 내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가입할 때 제대로 가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정말 보험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은 보험을 무조건 많이 넣기보다는 딱 필요한 보험만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하고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신규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트렌드가 바뀌기 마련인데요. 보험에 관심이 많은 분들 특징을 보면은 새로 나오는 보험들마다 계속 관심을 갖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막 다 하나하나씩 가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막 권유 전화가 왔을 때 거절을 잘 못하시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이러한 보험들이 다 갖추고 있으면은 정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가요?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도대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 리모델링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보고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그동안 납입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적어도 나가게 될 보험료만큼은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 달에 보험료가 수십만 원씩 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꼭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은 같은 비용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지, 또는 같은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손보 비교를 설계하고 약관에 분석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이나 컨설팅,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댓글창에 3당 신청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거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해당 내용 정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